해야 될 질문이 저한테 많지 않아서 천천히 갈게요. 잡지 마세요. 네. 뭐 다른 증인들의 뭐 답변이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면도 있었고 공황장애 때문에 안 나왔다. 그건 뭐 공황장애가 있나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기춘 실장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식사 좀 하러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실을 듣고 싶었던 것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다 힘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야 인간인데 그냥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로 따라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청문회 출석한 증인 중에 제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자 3명이랑 어제 국회 후생관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여기 저 MBN 기자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커피 들고 청문회장 들어가고 말도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 원장이 어제 고영태 씨가. 네. 그래가지고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막 칭찬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이다 증언이죠. 네. 속 시원시원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제일로 폭탄 발언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급이다. 아.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을 전부 아연실색하게 만든 사실 증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억울한 게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속 시원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증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근데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게 강아지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그 고영태 정인이 저렇게 여유 있고 당당한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제가 보기에 고영태 저분도 상당히 권력을 사유에서 많이 누린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한테 옷을 핸드백을 납품하면서 이게 그 간접 광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게 많은 걸 누리는데 지금은 피해자에서 멀어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약간 그 플리바게닝 의심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분이 계속 정보를 검찰에 주니까 검찰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사를 안 하는 면이 있지만 지금 이게 차은택이 정언에 의하면 서로 집에 있는 부정한 돈 가지고도 서로 뭐 다퉜다는 말도 있고 또 상당히 누렸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최순실이가 반격이 된다면 저는 이게 고영태 저분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검찰에 정보를 많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그런 게 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이게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할 때는 약간 이게 그 봐주는 면이 있고 그걸 폴리바게닝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당당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강아지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거는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최순실 씨의 정신 상태를 봤는데 뭐냐면 고영태 씨가 정유라 씨의 강아지를 맡아서 키웠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외부 활동을 하느라고 한 이틀간을 집을 비웠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빨리 강아지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한 이틀 집을 비우느라고 강아지를 좀 방치했다 이랬더니 그게 최순실 씨가 아주 사단이 나가지고 그걸로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그 CCTV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고영태 씨로서는 너무 억울해서 뭐 보복이라 할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것도 저는 이게 강할 때문에 싸워가지고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그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주적이 지금 저 최순실 씨로 되어 있고 최순실 씨를 이제 뭐 이분이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고영태 씨가 무슨 뭐 사이다 증언이니 심지어 뭐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리 고영태 씨라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뭐 친근하게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도저히 그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아지 때문에 싸웠다 그러는데 저런 증언도 사실은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몇 가지 증언 중에서 고영태 씨의 증언에서 의문이 가는 앞뒤가 안 맞는 증언들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하고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거기에 미흡해서 아이고 잘못 소개시켜줬구나 하고 차은택 씨하고 멀어지게 됐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시켜준 다음에 그 차은택 씨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전폭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원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승승장구해 나갔는데 도대체 이렇게
잘못 소개시켜줬구나, 예, 좀 예. 미흡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쵸. 미흡한 사람이었으면은 저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고영태 씨의 말 자체 앞뒤에 지금 모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 건도 예.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절친하는 사람들이 싸우겠습니까? 지금 저 차은택 씨의 증언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돈 문제라든지 차라리 그런 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영태 씨의 증언에 대한 어떤 좀 뭐 사이다 증언 그러는데 예. 좀 가려서 받아들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세 사람의 물고 물리는 관계 실제 어떤 관계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어제 증언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봤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고영태 씨가 차은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네. 언제부터입니까? 14년 말 정도에 저는 이제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약간 거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소개를 잘못했구나 했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네. 관계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자기 좀 유리하게 당연히 얘기하려고 차은택 씨, 제3자 차은택 씨가 보기에는 돈 때문에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 이게 오히려 좀 예, 핵심이 아무래도 뭐 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전에 이제 여기 둘이는 안 나왔지만 또 다른 핵심 그 증인으로 이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예, 사무총장 지금 병원에 있어서 어제 못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바로는 어쨌건 두 사람이 싸운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은택 씨를 그 최순실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고영태 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누구를 이 사람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사람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그런데 소개한 이후에 관계가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는 그야말로 짝짝꿍이 돼서 잘 나가고 고영태 씨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외되고.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기획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기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어떤 부분의 사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딱 이렇게 하고 그것을 착착착착 이렇게 이른바 잘 받아 먹는 거죠. 일을 할 줄 알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영태 씨와 좀 비교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고영태 씨는 밀려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핵심은 결국은 돈인 거죠. 그러니까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아마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강아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강아지 문제나 저런 이 사람 대접을 잘 안 했다라고 고영태 씨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최순실 씨 평소 언행으로 봤을 때 그런 일도 있었겠죠.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뭐 제대로 얘기했겠으면 거의 막말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떤 그러한 돈, 사업 이쪽에서의 어떤 주도권 부분들이 최순실 차은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마 고영태 씨로서는 상당히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도 이게 고영태나 이게 차은택이나 최순실 씨 전부 이분들은 전부 이권으로 만난 사람들, 이권으로 뭉친 사람. 따라서 이게 이권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에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강아지 때문에 헤어졌다. 우리 보통 말 안 되는 소리 할 때 왜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는데 제가 보기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말도 안 되는 정은이고요. 저는 이게 그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헤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아마 이게 그 돈 때문에 싸웠다면 그 돈도 이게 저는 정당한 돈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돈이 있다면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거든요. 뭔가 이게 부정하게 받은 이런 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다툼이 있었지 않나. 뭐 이렇게 봅니다. 고영태 씨 사이다 발언을 얘기하는 게 아마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제대로 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감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고영태 씨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최순실 씨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는 이제 보면은 뭐 싫어한다는 고영태 씨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발언을 하고 일단 다 전부 다 숨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고영태 씨가 그 고향의 친구한테 털어놓은 얘기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달라요. 최순실 씨하고 처음에 만난 관계가 그 동기가 이런 게 다르고 또 국회의원이 그 질문을 근데 여하튼 고영태 씨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사이다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발언이랑 아니 증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온 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 사이다 증언이라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녀관계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근데 좀 돌려서 우회해서 물어보든지 좀 따지든지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품격을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는 따져볼 만한 문제긴 하지만 너무 직격적으로 물어볼 건 아니죠. 근데 초기에요. 일본 텔레비에는 이 그 최순실 씨의 20살 연하의 그 고영태 씨,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10살 연하의 차은택 씨, 이 세 사람이 어떤 그 삼각관계로 열렸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렇게 남녀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 차은택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정말 사업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지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지 어떻게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아직까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가방 때문에 만났다고 고영태 씨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얘기들을 어제 좀 밤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았어요.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2년이 지난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은 자주 다닌다. 약물 중독에 걸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저 얘기 중에 세월호 노란색만 봐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 부분은 좀 그냥 들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뭐 샤머니즘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세월호 노란색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킨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월호 이후에 어떤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거세게 이뤘고 국정에 어떤 위기가 왔으니까 아마 뭐 자기를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월호의 노란색이 보기가 싫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옷값 문제가 나오는데 고영태 씨가 이제 뭐 4,500만 원에 해당될 정도로 옷을 만들어줬고 그것을 최순실 씨가 지불을 했는데 그게 최순실 씨가 낸 거냐? 최순실 씨가 냈으면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청와대가 지불을 한 거냐? 오늘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확히 옷값을 지불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봤을 때 청와대의 해명이 맞을 거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앞서도 봤지만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김밥 싸라 뭐 해라 마음대로 시키는 사람인데 과연 거기 가서 돈 내놔라고 그러면은 옷값이니 내놔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에도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아갈 최순실 씨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요. 본다면은 옷값은 아마 잘 챙겨갔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라는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자기 돈 내고 뭘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근데 알 수 없죠. 그 부분은 예. 이제 그동안에 본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일상을 최순실 씨가 장악했던 거 아닙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시장 보는 거에서부터 옷, 뭐 속옷, 겉옷 전부 다 어쨌건 최순실 씨 쪽에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선거 때의 경우나 등등 드러난 경우만 봐도 예. 그것이 이제 생활화가 돼 있었다면 아까 우리가 초기에 얘기한 그런 어떤 왜곡된 시스템이 집권 이후에도 그대로 청와대 공조직 안에서 잘못 운영이 됐던 것처럼 과거에 그러한 식의 있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갔다고 가정을 하면 예. 사실은 옷값 뭐 4,5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최순실 씨로서는 저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좀 다르게 의혹을 갖고 본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예. 지금 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빼먹으려고 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청와대 예산에서 저 옷값과 저런 명목으로 정확하게 최순실 씨 쪽에 지급됐다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거가 있는지. 그 그러니까 부분을 혹시 좀 만약에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원래 한 1억 정도 받아가지고 4,500만 원만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게 청와대 예산으로 가능한지도 좀 의문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개인 옷이고 개인 가방이라면 이게 그 개인 돈으로 사야지 왜 이게 청와대 예산으로 사야 되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 문제는 좀 청렴성 차원에서도 예. 정말 이게 옷이 원가로 전부 납품한 거 아닙니까? 시중에는 이게 몇백만 원짜리를 원가로 납품한 게 100벌, 가방이 3, 40개. 저는 이게 그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청렴성 문제 이것도 한번 거론해봐야 되고 예산도 이게 저는 대통령이 개인 월급에서 나가면 적법하지만 청와대 예산 나가도 이거는 저는 부적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최순실이 했다면 그건 당연히 뇌물이고요. 또 이게 시세보다 싸게 주는 것도 그것도 이게 차익만큼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매가로 주는 것도. 싸게 주는 것도. 근데 애초에 민 원장님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사비로 옷값을 냈다고 이미 밝혔는데 청와대는 그냥 제대로 집행이 됐다라고만 해명을 했었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월급 타신 것 같고 사적인 정도로 저금 통장에서 최순실 씨한테 줬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이제 김재원 수석 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에서 나가면은요. 정확하게 집행하고 제조업자한테 직접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집행해야지 최순실 씨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일테면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급되도록 대통령의 그 영수증이 필요 없는 그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지만 그 용도는요. 뭐 수재 의원금이나 이런 데 내는 것이지 대통령 옷 사는데 그 장 보는 데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져볼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죠. 어제 또 고영태 씨랑 차은택 씨가 또 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최순실이 서열 1위라고 고영태는 얘기했고 차은택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동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렇죠. 과거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 저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설마 했죠. 그랬는데 아까 저 청와대 조리장 얘기가 이 방송 서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만 보더라도 쭉 일요일 날 들어와서 문고리 3인방 불러다가 회의하고 마음대로 지시하고 한 걸 보면은 그게 바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나 동급이거나 아니면은 미리 최순실 씨가 대통령보다 먼저 국정 방향을 잡거나 하는 서열 1위라는 걸 보여주는 행태들이니까 저 말들이 이제는 뭐 이해가 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얘기 들으시고 좀 씁쓸하신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강아지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거는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최순실 씨의 정신 상태를 봐야 되고 뭐냐면 고영태 씨가 정유라 씨의 강아지를 맡아서 키웠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외부 활동을 하느라고 한 이틀간을 집을 비웠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빨리 강아지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한 이틀 집을 비우느라고 강아지를 좀 방치했다. 이랬더니 그게 최순실 씨가 아주 사단이 나가지고 그걸로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그 CCTV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고영태 씨로서는 너무 억울해서 뭐 보복이라 할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것도 저는 이게 강할 때문에 싸워가지고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주적이 지금 저 최순실 씨로 되어 있고 최순실 씨를 이제
이분이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고영태 씨가 무슨 뭐 사이다 증언이니 심지어 뭐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리 고영태 씨라든지 그렇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친근하게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도저히 그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강아지 때문에 싸웠다 그러는데 저런 증언도 사실은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몇 가지 증언 중에서 고영태 씨의 증언에서 의문이 가는 앞뒤가 안 맞는 증언들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하고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거기에 미흡해서 아이고 잘못 소개시켜줬구나 하고 차은택 씨하고 멀어지게 됐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시켜준 다음에 그 차은택 씨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전폭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원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승승장구해 나갔는데 도대체 이렇게 잘못 소개시켜줬구나, 미흡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미흡한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말 자체 앞뒤에 지금 모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 건도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절친하는 사람들이 싸우겠습니까? 지금 차은택 씨의 증언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돈 문제라든지. 차라리 그런 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영태 씨의 증언에 대한 어떤 좀 사이다 증언 그러는데 좀 가려서 받아들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세 사람의 물고 물리는 관계 실제 어떤 관계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어제 증언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봤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대접을 잘 안 했다라고 고영태 씨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최순실 씨 평소 언행으로 봤을 때 그런 일도 있었겠죠. 나이도 한참 어리니까 뭐 제대로 얘기했겠으면 거의 막말했겠죠. 그냥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떤 그러한 돈, 사업 이쪽에서의 어떤 주도권 부분들이 최순실 차은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마 고영태 씨로서는 상당히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도 이게 고영태나 이게 차은택이나 최순실 씨 전부 이분들은 전부 이권으로 만난 사람들, 이권으로 뭉친 사람. 따라서 이게 이권으로 만난 사람은 이게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강아지 때문에 헤어졌다. 우리 보통 말 안 되는 소리 할 때 왜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는데 제가 보기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말도 안 되는 정은이고요. 저는 이게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헤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아마 이게 돈 때문에 싸웠다면 그 돈도 이게 저는 정당한 돈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돈이 있다면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거든요. 뭔가 이게 부정하게 받은 이런 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다툼이 있었지 않나 뭐 이렇게 봅니다. 고영태 씨 사이다 발언을 얘기하는 게 아마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제대로 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감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고영태 씨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최순실 씨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는 이제 보면은 뭐 싫어한다는 고영태 씨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발언을 하고 일단 다 전부 다 숨긴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고영태 씨가 그 고향의 친구한테 털어놓은 얘기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달라요. 최순실 씨하고 처음에 만난 관계가 그 동기가 이런 게 다르고 또 국회의원이 그 질문을 근데 여하튼 고영태 씨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사이다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발언이랑 증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온 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 사이다 증언이라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나마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녀 관계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근데 좀 돌려서 우회해서 물어보든지 좀 따지든지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품격을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는 따져볼 만한 문제긴 하지만 너무 직격적으로 물어볼 건 아니죠. 근데 초기에요. 일본 텔레비에는 그 최순실 씨의 20살 연하의 그 고영태 씨,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10살 연하의 차은택 씨, 이 세 사람이 어떤 그 삼각관계로 열렸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랬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렇게 남녀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 차은택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정말 사업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지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지 어떻게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아직까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가방 때문에 만났다고 고영태 씨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얘기들을 어제 좀 밤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제가 받은 건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악어는 280 이 정도 받았어요. 예.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예.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은 자주 다닌다. 약물 중독에 걸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저 얘기 중에 세월호 노란색만 봐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 부분은 좀 그냥 들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뭐 샤머니즘 얘기도 나오고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세월호 노란색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킨다는 부분은 예. 아무래도 세월호 이후에 어떤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거세게 이뤘고 국정에 어떤 위기가 왔으니까 예. 아마 뭐 자기를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월호의 노란색이 보기가 싫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예. 이 옷값 문제가 나오는데 예, 예. 고영태 씨가 이제 뭐 4,500만 원에 해당될 정도로 옷을 만들어줬고 그것을 최순실 씨가 지불을 했는데 그게 예. 최순실 씨가 낸 거냐? 최순실 씨가 냈으면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청와대가 지불을 한 거냐? 오늘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확히 옷값을 지불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봤을 때 청와대의 해명이 맞을 거라고 보는 것이 예. 왜 그러냐면은 앞서도 봤지만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김밥 싸라 뭐 해라 마음대로 시키는 사람인데 과연 거기 가서 돈 내놔라고 그러면은 옷값이니 내놔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에도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아갈 최순실 씨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요. 본다면은 옷값은 아마 잘 챙겨갔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라는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자기 돈 내고 뭘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근데 알 수 없죠. 그 부분. 식사 어떻게 하세요? 아직 해야 될 질문이 저한테 많지 않아서 네네. 천천히 갈게요. 잡지 마세요. 네. 뭐 다른 증인들의 뭐 답변이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면도 있었고 공황장애 때문에 안 나왔다. 그건 뭐 공황장애가 있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기춘 실장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식사 좀 하러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 좀 이렇게 밝혔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다 힘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야 인간인데 그냥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흐르는 대로 따라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청문회 출석한 증인 중에 제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자 3명이랑 어제 국회 후생관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여기 저 MBN 기자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커피 들고 청문회장 들어가고 말도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 원장님 어제 고영태 씨가. 네, 그래가지고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막 칭찬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이다 증언이죠. 네. 속 시원시원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 제일로 폭탄 발언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급이다. 아.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을 전부 아연실색하게 예. 만든 사실 증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억울한 게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속 시원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증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근데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게 강아지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그 고영태 정인이 저렇게 여유 있고 당당하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제가 보기에 고영태 저분도 상당히 권력을 사유에서 많이 누린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한테 옷을 핸드백을 납품하면서 이게 그 간접 광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게 많은 걸 누렸는데 지금은 피해자에서 멀어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약간 그 플리바게닝 의심도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분이 계속 정보를 검찰에 주니까 검찰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사를 안 하는 면이 있지만 지금 이게 차은택이 정언에 의하면 서로 집에 있는 부정한 돈 가지고도 서로 뭐 다퉜다는 말도 있고 또 상당히 누렸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최순실이가 반격이 된다면 저는 이게 고영태 저분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검찰에 정보를 많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그런 게 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이게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할 때는 약간 이게 그 봐주는 면이 있고 그걸 폴리바게닝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당당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고영태 씨가 차은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네. 언제부터입니까? 14년 말 정도에 저는 이제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약간 거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소개를 잘못했구나 했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네. 관계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자기 좀 유리하게 당연히 얘기하려고 차은택 씨, 제3자 차은택 씨가 보기에는 돈 때문에 크게 싸웠다고 들었다. 이게 오히려 좀 핵심이 아무래도 뭐 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전에 이제 여기 둘이는 안 나왔지만 또 다른 핵심 그 증인으로 이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지금 병원에 있어서 어제 못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바로는 어쨌건 두 사람이 싸운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은택 씨를 그 최순실 씨한테 소개한 사람이 고영태 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누구를 이 사람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사람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그런데 소개한 이후에 관계가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는 그야말로 짝짝꿍이 돼서 잘 나가고 고영태 씨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외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기획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기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어떤 부분의 사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딱 이렇게 하고 그것을 착착착착 이렇게 이른바 잘 받아 먹는 거죠. 일을 할 줄 알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영태 씨와 좀 비교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고영태 씨는 밀려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핵심은 결국은 돈인 거죠. 그러니까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아마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강아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강아지 문제나 드러니